두 번째 기업 메디톡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디톡스는 2000년 5월에 설립돼서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보톨리눔 독소 단백질 치료제 생산업, 단일 클론항체 생산업, 제조합 단백질 생산업,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용역업입니다. 얼굴 피부에 주름 완화 성분인 보톨리눔 톡신 제제 의약품을 제조하고요. 주력 제품 브랜드는 메디톡신입니다. 연결 종속 회사로는 의약품 기업인 메디톡스 코리아 등 국내 및 일본, 태국 소재 회사 7개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보톨리눔 톡신 필러 제품 59.4%, 의료기기 상품 6.8%, 기술 이전료 33.8%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456억 원, 영업이익 339억 원, 당기순이익 1,070억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0억 원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큰 폭의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메디톡스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자기 주식의 취득을 결정했는데 내용을 살펴볼게요. 취득 예정 주식수는 43,821주, 전체 금액은 50억 원입니다. 지금 49억 9,997만 6,100원인데 50억 원에 좀 맞춰서 좀 취득을 하는 거죠. 네. 취득 예상 기간은요. 2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 자, 취득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 전체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고요. 일단 1일 매수의 주문 수량의 한도는 7,640주까지 하루에 최대 매수할 수 있는 한도는 7,640주다. 자,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예정 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취득 금액은 향후 주가 이 변동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하루에 매수 주문할 수 있는 총량은 7,640주다. 그리고 신고 취득 주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인 4,382주까지를 매수하겠다. 네. 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지금 이 공시는 뭐냐면 회사가 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7,640주를 하루에 전체 살 수 있는데 총량은 43,821주, 전체 50억 원의 자금을 3개월 동안 회사의 주가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를 취득하겠다. 회사의 자금으로 메디톡스의 주식을 사겠다라는 어떤 공시가 되는 그쵸. 셈입니다. 네, 이 메디톡스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인데 그렇다면은 또 그동안의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특히 소송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메디톡스가 2020년도 5월로, 2020년도 6월, 7월로 제가 좀 기억을 좀 하는데 네. 당시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서 이 품목 일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품목 허가가 좀 취소된 바 있었습니다. 이 중국에 이제 이 톡신 수출을 좀 했는데 관련된 어떤 규격이나 어떤 규정을 좀 어기면서 네. 세 개의 품목에 대해서 품목 허가 취소가 됐었고 그리고 메디톡스는 2016년도부터 대웅제약과 이 보톡스 특허에 대해서 끊임없는 어떤 분쟁에 좀 휘말리면서 맞아요. 사실상 2019년도 이전까지 탄탄하게 구축해놓은 이 메디톡스의 어떤 기술 입지가 사실상 이 긴 시간 동안의 어떤 소송과 그리고 식약처의 어떤 품목 취소로 인해서 매출까지 좀 급감하면서 네. 지금 상황적인 부분에서 대단히 안 좋은 상황까지 왔죠. 그렇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자기 주식 취득을 좀 결정하게 된 이 배경은 사실상 이 주주들의 어떤 달래기에 좀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펼치게 된 건데 네. 회사는 이 주식 배당도 12월 1일 날 좀 결정을 하면서 전체 시가 배당률 기준에서 0.5%에 해당되는 배당도 조금 결정을 하게 됐고요. 네. 지금 배당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우선주까지인데 뭐 전체 한 시가 배당률 한 0.05%좀 미미합니다. 배당률의 어떤 이 금액은 사실 미미한데 일종의 어떤 배당 액션과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해서 많이 주가가 좀 급락한 회사의 주주들을 좀 달래고 회사의 향후 어떤 이 대책을 위해서 회사가 좀 노력하는 모습은 맞는데 네. 사실상 이 기나긴 시간 동안에 이 메디톡스의 어떤 이 법적 소송으로 인해서 사업에 타격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후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도 좀 크게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사실상 ITC에서 이 대웅제약의 미국 법인과 네. 그다음에 이 엘러건사와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사실상 이 분쟁은 종료가 좀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뭐 다른 어떤 국면에 좀 이 휩싸이게 됐는데 그렇죠. 검찰로부터 사실상 대웅제약이 무혐의 판결을 좀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서 다시금 공격의 빌미가 됐다는 겁니다. 네. 지금 대웅제약에서는 검찰의 무혐의 판정 이후에 우리들이 기술 침해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메디톡스를 대상으로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좀 선언한 바 있었죠. 자, 그래서 다시 2라운드에 접어드는 것 아닌가. 다시금 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2차전으로 이 치닫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 이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통해서 다소 주주들의 어떤 이 분노를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좀 자사주 매입이 주주 달래기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보톡스 시장의 판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메디톡스가 이제 대웅제약이랑 소송을 벌이는 동안에 휴젤이 1위를 이제 꿰차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보톡스 시장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한다면 사실상 이 시장 점유율의 1위를 국권이 좀 지키고 있었던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어떤 나부타 톡신 전쟁에 따라서 장기간 어떤 사업의 어떤 이 혼란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이 틈새에서 2020년도 또 5월에는 이 식약처로부터 톡신에 대한 어떤 이 품목 취소가 한 3개 정도 50, 100, 150 단위의 어떤 품목 허가 취소가 좀 있으면서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휴젤이 1위 자리를 수성하게 되면서 꿰찼네요. 사실상 지금 이 시장 점유율이 메디톡스 어떤 독주 체제에서 지금은 휴젤과 그다음에 메디톡스 대웅제약 간의 어떤 삼국지 형태로 지금 이 배분되고 있는 이 형국인데 사실상 이 대형 이 공룡들의 어떤 싸움, 공룡은 아니죠. 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이 사실 이 법적 공방으로 인해서 네. 휴젤이 압도적인 1위에 좀 올라가면서 지금 이 틈새 시장을 다시 소형 톡신 균주 회사들이 또 진입하고 있는 오히려 지금 이 시장에 진입 이 문턱들이 많이 낮아지게 된 거죠. 법적 공방 때문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앞서가는 어떤 기술력 보강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에 사실상 이 파이 싸움의 후발주자들의 어떤 진입이 좀 더 빠르게 가속화되면서 사실상 이 톡신 시장이 춘추 전국 시대의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조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후발주자들한테 좀 기회가 생긴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메디톡스로서는 사실 새로운 돌파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 점유율의 회복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저는 이 메디톡스 매출액이 좀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최근 매출액을 기점으로 좀 본다면은 이 회사 지금 2월 기점에선 지금 뭐 연간 확정 공신 좀 아니었는데 지금 3분기의 어떤 실적적인 수혜적인 부분을 보면 네. 그래도 메디톡스가 어떤 실적의 선방은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휴젤과 대웅제약의 어떤 실적 성장에 대비해서는 사실상 좀 초라한 어떤 이 실적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메디톡스가 지금 분쟁 이후에 어떤 점화된 단계별로 어떤 법적 공방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메디톡스 충분히 저는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지금 중국의 어떤 수출권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어떤 품목 허가가 어떤 기술상의 어떤 문제가 아닌 이상 네. 그 절차에 대한 어떤 규정 준수만
가게 된다면 일정에 올해 1분기부터는 다시 거래가 좀 시판이 좀 재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수 감소된 어떤 이 실적이 4, 4분기를 기점으로 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저는 오히려 시장의 신뢰도를 좀 더 회복해 나간다면 메디톡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시장 점유율의 1위를 수성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변수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대웅제약의 나보타와 관련된 어떤 기술 첨예 여부가 있냐 없냐. 자, 이게 문제였는데 네. 2라운드 양상에서 오히려 소모적인 법적 공방이 좀 더 가속화된다면 오히려 시장 점유율에서는 양분화가 좀 더 지속될 텐데 저는 대웅제약도 사실상 이런 이 법적 공방으로 인해서 얻는 실익이 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톡신 체제의 어떤 이 점유율을 양분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영업력 또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확장하는 어떤 공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겠는가. 네. 이러한 관점이라면 단기의 법적 공방은 예상되지만 합의에 의해서 충분히 시장은 양강 또는 뭐 삼강의 형태에서 점유율에 어떤 관점을 좀 더 가져가지 않겠는가 예상해 보는데 네. 메디톡스는 지금 2019년도 이후부터 지금 톡신주의 어떤 이 새로운 기술을 지금 임상 3상의 어떤 시험 중에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판 허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새로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톡신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메디톡스 충분히 상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이제 전망도 좀 좋게 봐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상 메디톡스의 어떤 최고 주가의 기준을 보면 2019년도의 어떤 상황만 보더라도 35만 원대 안착되고 있는 이 주가가 사실상 2020년도에 시판 허가가 취소됐던 2020년도 5월경이었죠. 자, 요 구간이었고요. 네. 주가가 뭐 88,260원까지 좀 하락했던 요인은 네. 사실상 팬데믹이 되는 이슈 플러스 그다음에 소송전 공방에 따른 어떤 악재가 선반영이 됐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주가를 10만 원 미만에서 이제 보더라도 낙폭 과대 구간이다. 기술력으로만 봐도 충분했던 구간에서 23만 원까지는 주가가 다소 좀 회복되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후에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주가의 하단 영역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러네요. 소위 말하는 지금 과매도 구간까지 좀 내려와 있는 이 형국이에요. 네. 그런데 주가의 어떤 흐름은요 11만 원. 일봉상의 탄탄한 이 11만 원 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11만 8,30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지만 네. 바닥권에 대한 충분한 메리트는 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어떤 실적 회복을 가시화시키고 신기술의 임상 3상의 성공과 더불어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해 나간다면 메디톡스 충분한 실적 메리트 기반으로 매수 메리트는 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보유정 관점에서의 지지 라인은요 11만 원, 11만 원을 좀 보여주는데 네.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해보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요 11만 원, 11만 원에서 12만 원, 11만 원에서 12만 원 구간은 네. 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네. 11만 원을 이탈한다면 11만 원부터 자 9만 5천 원, 11만 원부터 9만 5천 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10%의 추가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메디톡스 바닥권 메리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11만 원을 지지하면 이제 계속 들고 계시면 되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1만 원에서 12만 원, 포트 비중 5%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은 11만 원에서 9만 5천 원,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